공부했던 거 총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감정평가 2 해갖고 감정평가 방식들을 공부했습니다, 오늘. 자, 첫 번째, 원가법이라는 것은 기준 시점에서 대상 물건에 대해서 재조달 원가에서 재조달 원가. 자, 평가하고자 하는 시점에 다시 한번 지어볼 때 들어가는 비용이 있죠? 여기서 그동안 감가액을 빼주는 거를요, 감가 수정한다 입니다. 감가 수정해서 가치를 구하겠다는 얘기죠. 이렇게 하는 거를요, 원가법 해줍니다. 자, 두 번째는 재조달 원가는요, 언제 신축하는 데 소요되는 투하 비용이냐면 기준 시점 현재. 자, 평가하고자 하는 시점에서 다시 한번 지어본다고 가정하는 겁니다. 신축 시점이 아니라 기준 시점, 평가하고자 하는 시점에서 다시 한번 지어볼 때 들어간 비용이죠. 요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가건설의 경우에 재조달 원가는요, 도급건설한 경우에 준해서 평가해야 됩니다. 준해서 처리해야 됩니다. 직접 건설했다 하더라도 건설업자한테 맡겼다고 가정하고서 평가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뭐는 동일한 효용을 가진 건축물을 신축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이다. 이거는요, 대체원가 아니면요, 이걸 대치원가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우리 교재는 이거를 안 써놨네요. 대치원가. 대체원가는 비슷한 효용을 갖는 건축물을 신축하는 데 소요된 비용이 있죠. 요걸 가지고 평가하는 거를 대체원가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대체원가를 산정할 때는요, 기능적 감가 수정을 하면 안 됩니다. 그 대신 이 경제적 감가라든가 아니면은요, 죄송합니다. 물리적 감가라든가 경제적 감가 수정 작업은 해야 되지만 기능적 감가 수정은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암기하세요. 자, 그 다음에 감가 수정이란 대상 물건에 대한 재조달 원가를요, 재조달 원가를 감액하여야 할 요인이 있는 경우에 물리적, 기능적 또는요, 경제적 감가 등을 고려하여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조달 원가에서 차감 아니면 감액하여 기준 시점에 있어서의 물건 가액을 결정하겠다는 얘기죠. 그런 논리입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또 있나요? 설계 불량, 설비 부족 이런 것들은요, 기능적 감가에 속하는 겁니다. 노후마 파손을 제외한 나머지 내부 기능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들은요, 기능적 감가위이다. 정리할 수 있죠? 기능적 감가위. 감가 수정할 때 내용 연수는요, 경제적 내용연수라는 게 수익이 비용보다 더 큰 기간이죠. 요걸요, 경제적 내용연수를 기준으로 하는 게 원칙입니다. 원칙. 자, 이렇게 해서 요 정도 하시고 지워되죠? 지울게요. 자, 그 다음 문제 9번 보겠습니다. 9번. 뭐뭐에서는 매년의 감가액은 첫 해가 가장 크고 해가 갈수록 점차 줄어든다. 이거는요, 정률법을 얘기합니다. 정률법에서는요, 처음에는 감가액이 많고 시간이 갈수록 점차 줄어든다. 그 다음에 감가 수정 방법 중에 건물의 내용 연수가 만료될 때 감가 누계액 상당액과 복리 계산에 이자 나왔어, 안 나왔어요? 이자 나왔으면요, 상환기금법입니다. 정확히 몰라도 상환기금법을 답하면 됩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원가법 이렇게 알아봤고, 지울게요. 이번엔 비교 방식 알아보겠습니다. 자, 거래 사례 비교법을 적용할 때는요, 이렇게 다시 한번 써볼게요. 여기다가. 자, 사시 뭔지계라고요? 사시지계다. 자, 이렇게 사시지계. 여러 사정 보정, 시점 수정, 지역 요인의 비교, 개별 요인의 비교, 요걸 두 가지를 합쳐서 가치 형성 요인을 비교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치 뭐라고요? 형성 요인. 우리 예전에 하긴 했는데 발생 요인, 형성 요인 할 때 지역 요인, 개별 요인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가치 형성 요인 해줍니다. 그래서 사례 부동산의 가격에다가 곱하기 사정 보정할 때는 무조건 사례분의
대상 이렇게 한 다음에 사례만 조정해 주면 돼요. 사례가 20% 고가로 거래했다. 20% 해주면 돼요. 사례가 10% 싸게 거래했다. 10 빼주면 돼요. 요거는 두 가지 형태로 물어봅니다. 지수법과 변동률법 형태로 물어보고 지역윤의 비교도 사례분의 대상을 100분의 100을 딱 놓은 다음에 사례가 지역적으로 20% 우세다. 20% 해주면 돼요. 대상 지역이 지역적으로 10% 열세다. 10을 빼주면 돼요. 이렇게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례분의 대상 한 다음에 대상 부동산이 개별적으로 15% 열세다. 15 빼주면 돼요. 사례 부동산이 개별적으로 2% 우세다. 2를 더해주면 돼요. 이렇게 해서 전부 다 곱해준 게 바로 비교해서 준한 가치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래사례 비교법을 적용할 때는 이걸 사정보정, 자, 우리 감정평가 규칙에서 언급하는 사정보정, 그 다음에요, 시점 수정, 그리고 이 두 가지를요, 가치 형성 요인을 비교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해서 가치를 구하겠다는 얘기죠. 오케이. 그 다음에 거래사례 비교법에서 시점 수정은요, 얘는 2년 전에 3억에 했는데 요즘에 거래한다면 올랐을까 안 올랐을까요? 요거 반영시켜야겠답니다. 알겠죠? 그래서 거래사례 비교법에서 시점 수정은 거래 사례 자료의 가격을요, 기준 시점에서는 얼마 정도 될 것인가의 가격으로 정상화하는 작업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거래사례 비교법에서는 아무래도 50년 전에 거래한 사례가 좋을까요? 1년 전에 거래한 사례가 좋을까요? 최근에 있는 거래 있죠? 요걸 구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거래사례 비교법에서 거래 사료의 거래 시점으로부터 기준 시점이 가까울수록 최근에 거래할 사례일수록 유용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거래사례 비교법의 거래 사례가 인근 정상 거래 가격 대비 20% 저가로 거래했다. 밑줄 쳐볼게요. 밑줄. 어디를 밑줄 치자면, 이 사례가 20% 저가로 거래했다. 그러면 사례가 20% 저가로 거래했으니까 요것만 조정하면 되죠. 20 빼주면 돼요. 그러니까 얘는 80 해줍니다. 80. 그래서 계산하면 80분의 100 하면요. 100을 80으로 나누면 1.25가 나올 겁니다. 1.25를 적용했다. 이렇게. 이게 사정보정치입니다. 되셨죠? 사정보정치. 그 다음에, 자, 그 다음 문제 볼게요. 인근 지역이 최근 5년 동안 매년 10%씩 올랐는데 2년 전에 구입한 사례의 토지의 시점 수정치는, 그러니까 매년 몇 프로씩 올랐다고요? 10%씩 올랐으니까 이거는 변동률법을 적용해야 됩니다. 변동률법은요, 1 플러스 10%면 0.1이죠? 요거에 몇 년 지났어요? 2년 지났잖아. 2년 전에 구입한 거니까. 그러니까 계산하면 요거는요, 1.1을 두 번 곱하면 돼요. 1.1 곱하기 1.1하면 1.21이 될 겁니다. 그래서 시점 수정치는요, 1.21. 요게 정답이네요. 1.21. 이렇게. 연습해 보세요. 되셨죠? 오케이. 요거 지울게요. 자, 이번에는 이제 종합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종합 문제. 이거 지워도 되죠? 자, 종합 문제. 자, 1년 전에 15억에 거래된 사례가 있답니다. 자, 15억에 거래된 사례가 있대요. 이렇게. 자, 거래대 사례 부동산이 20% 저가로 매입됐다. 사례분의 대상인데 사례가 20% 저가로 거래했죠? 20 빼주면 돼요. 그럼 80 해주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기준 시점의 지수가 120이라는 얘기는 거래 시점 100이라는 표현이 숨어 있는 겁니다. 그걸 기초로 해서 기준 시점이 120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100분의 120 해주면 돼요. 100분의 120 해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자, 세 번째 볼게요. 자, 사례 부동산이 개별적으로 20% 우세다. 사례분의 대상인데 사례 부동산이 20% 우세니까 120 해줘야 돼요. 오케이. 그 다음에 대상 부동산이 지역윤에서 20% 열세다. 사례분의 대상인데 대상 부동산이 20% 열세니까 20 빼주면 돼요. 그럼 얼마라고요? 80 해주면 됩니다. 예, 전부 다 곱하면 되는데
15 곱하기 100 나누기 80 곱하기 120 나누기 100 이렇게 상관없어요. 되셨죠? 근데 나는 학교 다닐 때 약분의 천재였답니다. 약분하면 전국 학교에서 1등이었답니다. 그러면 약분은 위아래가 같으면 없애면 돼요. 그러니까 일단은 얘랑 얘는 없어져 안 없어져요? 없어지고 얘와 얘도 없어지네요. 얘와 얘도 없어져 안 없어져요? 없어지고 얘와 얘도 없어져 안 없어져요? 다 없어졌네요. 그럼 얼마 남아요? 15억만 남네요. 15억 이렇게 답을 하시면 돼요. 기출로 나왔던 문제입니다. 15억.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냥 15억이라고 해서 그냥 생각도 없이 15억 썼더니 맞췄답니다. 생각도 없이. 15억이라 해서 계산하기 싫으니까 이 계산하기 힘들어 안 힘들어? 그러니까 그냥 15억 답했답니다. 그랬더니 맞췄대요. 신기하네요, 그 사람. 그죠? A 15억인데 그 다음부터 계산이 귀찮아 안 귀찮아요? 귀찮으니까 그냥 15억 답했답니다. 그러니까 맞췄대요. 신기하네, 그 사람. 얼굴 좀 보고 싶네. 어떻게 생긴 사람이지? 자, 그리고요. 만약에 개별 요인의 비교치가 여러 개 있다. 그러면 여러 개 다 곱해줘야 돼요. 다 곱해줘야 됩니다. 되셨죠? 그러니까 개별 요인의 비교치가 4개다. 그러면 4개 다 곱해줘야 됩니다. 4개. 그래서 개별 요인의 비교치가 4개다. 그러면 사례분의 대상 4개 다 곱해줘야 돼요. 얘도요. 사례분의 대상, 사례분의 대상. 얘도 뭐라고요? 사례분의 대상. 4개 다 곱해줘야 돼요. 되셨죠? 자, 읽어볼게요. 자, 다음 자리를 이용하여 상승식으로, 상승식은 잠시 후 하기로 하고, 자, 이 개별 요인의 비교치는 소수점 넷째 자리에서 반응이 마라. 그러니까 개별 요인의 비교치가 아까는 하나만 나왔는데 지금 몇 개요? 4개나 나왔잖아요. 그래서 가로의 폭이라든가 구조등이 대상 부동산이 사례분의 대상인데 대상 부동산이 5% 5세니까 5를 더해주면 돼요. 그러면 얼마라고요? 105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고객과의 적합성에서 대상 부동산이 3% 열세다. 대상이 3% 열세니까 97 해주면 돼요. 성상 및 고전은 동일하다. 이거는 수정할 필요 있어 없어요? 없네요. 그리고 행정상의 규제 정도에서 대상 부동산이 4% 5세다. 사례분의 대상인데 얘가 4% 5세니까 104 해주면 돼요. 되셨죠? 그러면 곱하면 되는데 얘는 100분의 100이니까 곱하나만 하죠? 1은 곱하나만 합니다. 그러니까 계산할 때는 무시하고 하시면 돼요. 되셨죠?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 되는데 105 나누기 100 곱하기 97 나누기 100 곱하기 104 나누기 얼마요? 100 해주면 되는데 나는 학교 다닐 때 이런 걸 무지하게 잘했답니다. 자, 105를 105로 나누죠? 그럼 앞으로 2칸 더 갑니다. 이런 게 있어요? 아들한테 물어보세요. 아들한테 2칸 가면 1.05가 나옵니다. 뭐 나온다고요? 1.05 이렇게. 그 다음에 이거 볼게요. 얘도 앞으로 2칸 가면요 0.97이 됩니다. 0.97. 예, 숙달되면 금방 합니다. 요것도 앞으로 2칸 가면요 1.04. 그래서 요거 아까보다는 빠르게 이제 바로 계산할 수 있어요. 바로 계산하면 1.05924 나올 겁니다. 1.05924 나오는데 여기는 소수점 넷째 자리에서 반원이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소수점이니까 하나, 둘, 셋, 4개가 요거 아닙니까? 요거죠, 요거. 여기 이제 5가 넘어가면 하나 올려줘야 돼요. 근데 5가 안 넘어가니까 무시하면 돼요. 그러니까 정답은요 1.059 나오면 돼요. 알겠죠? 1.005 이렇게 하는 걸 상승식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곱해주는 형태를요 상승식, 나중에는요 더해주는 형태가 있을 수 있는데 그걸요 총화식이라고 하는데 우리 시험에서 안 물어봐요. 그거는 감정평가 시험에서 나온 적이 있는데 논리력이 매우 떨어집니다.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다 안 물어봐요. 우리는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푸는 거예요. 이걸요 상승식 해줍니다. 뭐라고요? 상승식 해주면 돼요. 아시죠? 자, 이렇게 해서 요거 몇 번이고 연습해 보시고 이거 지우겠습니다. 지워도 되죠? 자, 지금부터 수익환원법은요. 수익환원법은 순영업소득을 환원이율로 나눈 겁니다. 환원이율로 나눠서
부동산의 가치를 구하겠다. 그런 얘기인데, 자, 이때 이제 환원율이 주어진다면 요것만 구하면 돼요. 요건 어떻게 구하면 되냐고요? 가유순까지만 계산하면 돼요. 뭐라고요? 가유순. 가능조소득에서 공실 및 불량부채 빼주고 기타 소득 더한 거를요, 유효조소득. 각종 영업 경비를 빼는 거를요, 순영업소득이다 해줍니다. 그 다음에 환원율을 구하는 방법은요, 크게 이제 5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시조가 몇 명 있다고요? 12명 있다. 시조 2L부 이렇게 되는데, 자, 요거는요, 시장 추출법, 요거는요, 조성법 아니면요, 요소성법. 얘는요, 사례가 나오면 시장 추출법, 얘는요, 오염 나오면 조성법입니다. 여기서는 종합환원율을 구하는 방식인데, 이걸 투자결합법은 크게 물리적 투자결합법이라는 게 있고 금융적 투자결합법이 있는데, 얘는 문제 풀다 보면 무조건 다르다, 분리될 수 있다는 얘기죠. 나와야 되고, 엘루드법이라고 있는데 요거는 지저분하게 나와야 됩니다. LG전자 주식가격이 폭락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부채감당법이라고 있는데, 얘는 계산할 줄 아셔야 돼요. 저부대 기억하셔야 돼요. 뭔 부대라고요? 저부대. 근데 계산 문제 나오면 100% 요거 아니면 요걸 물어봅니다. 몇 프로라고요? 100%. 요거 아니면 요걸 물어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자, 먼저 수익환원법에서는요, 장래 산출할 걸로 기대되는 순수익이라든가 미래현금 흐름을요, 우리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에서는 할인한다 해줍니다. 요거 승률로. 그 다음에 전통적 소득처분법에서는요, 환원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환원. 이렇게 여기서는 좀 구분합니다. 그 다음에 다음 자료를 활용하여 직접 환원법으로 평가한 수익가치는, 요건 아까 했던 문제인데 다른 문제가 제가 우연히 이렇게 집어넣었는데 이게 책에 있어서 그런 겁니다. 알겠죠? 책에 있는 그대로 베낀 게 아니라 기출문제로 우연히 집어넣었는데 책에도 있어서 그런 거예요. 나한테 뭐라고 하지 마세요. 일부러 한 거 아니에요. 이게 제가 했더니 우연히 책에도 있네 이렇게 나온 겁니다. 자, 그래서 그래도 이런 형태의 문제가 매우 자주 물어보니까 요건 조금 어렵게 물어본 겁니다. 좀 쉽게도 나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맨 아래 보니까 환원율이 주어져서 안 주어졌어요? 주어졌네요. 10% 정해져 있네요. 그러면 순영업소득만 계산하면 됩니다. 자, 계산해 볼게요. 가능조소득은 8천만 원. 아까 한 거니까 한 번 더 해보는 겁니다. 여기다가 공실손실 상당액은 가능조소득의 10%. 이 금액이 10%니까 800만 원 됩니다. 그러면 7,200만 원. 이게 바로 유효조소득. 여기서 각종 경비를 더해야 되는데, 경비는 요거는 경비에 포함시켜야 돼요. 요것도 포함시켜야 돼요. 요것도 포함시켜야 돼요. 그렇지만 소득세는 요 밑에서 빼는 거죠. 맞죠? 소득세는 포함시키면 돼야 한대요. 안 되고, 부채 서비스액도 요 밑에서 빼는 겁니다. 알겠죠? 나중에 한번 기억날 겁니다. 요거 빼면 돼야 한대요. 안 되고 이 세 가지만 빼면 됩니다. 700만 원 빼주면 되겠네요. 700만 원 빼니까 6,500만 원. 요게 바로 순영업소득입니다. 6,500만 원 순영업소득. 그래서 요거를 10%로 나누면 돼요. 10% 0.1로 나누면 되니까 6억, 공이 하나 더 붙습니다. 6억 5천만 원. 6억 5천만 원. 이게 정답입니다. 6억 5천만 원. 이렇게 해서 매우 자주 물어보니까 할 수 있으면 하시고, 안 되겠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제끼세요. 이렇게. 그리고 조금 더 어렵게 난다면 환원이율까지도 구하라. 이게 물어보는데, 환원이율은요, 100%. 어디 갔어요? 요거 아니면 요걸 물어봅니다. 요거 아니면 요거 물어봐서 요것도 계산하라 물어보면 아주 어렵습니다. 이것도 계산해야 되고 이것도 계산해야 되죠. 그러니까 그때는 조금 어려운데 상관없습니다. 아주 어려우면 어떻게 하면 돼요? 제끼면 되지 뭐 무슨 고민할 거 뭐 있습니까? 그래서 계산 문제 10개 다 못 맞춥니다. 5개 정도만 안전하게 맞추겠다 이렇게 나와야 되지, 다 풀겠다고 하면 아주 힘들어집니다, 공부가. 자, 그 다음에 부채감당법, 조성법, 시장추출법, 엘르드법 이런 것들은요, 수익환원법에서 환원이율을 구하는 방식들입니다. 환원이율. 그러니까 문제가 쉽게 나온다면 시조가 몇 명 있다고요?
12명 있다 해서 요거 구하는 방식 간단히 물어볼 때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 다음에 부채 감당법은요. 자, 저부대 곱하면 돼요. 뭔 부대라고요? 저부대인데 저당 상수, 부채 감당률, 대부 비율 세 개를 곱해야 되는데 일단 부채 감당률의 대부 비율 나왔죠? 그러면 저당 상수만 곱하면 되겠네요. 저당 상수를 곱하여 계산한다는 얘기죠. 이렇게. 자, 이게 다네요. 이렇게 해서 요 정도만 알더라도 기본적인 문제를 마칩니다. 마치고 이거 이상 물어보는 거 못 맞춰요. 맞추기도 힘들고 이것도 힘듭니다. 그래서 요 정도에서 3, 4월 강의는 마무리하고 이 다음 주부터는 그 핑크색으로 되어 있는 노트 있죠? 요거 들고 오셔야 돼. 그거 보시고 그거 가지고 시험장까지 가는 겁니다. 끝까지. 그거 위주로 하는 거예요. 책은 집에다 놓고 이해가 안 되는 거 읽어보시면 되는데 이해 안 돼서 책을 읽어봤더니 이해가 더 안 갈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그런 줄 아세요. 다음 주에 자, 이 공부가 조금 안 됐다 하더라도 그거 가지고 잘 정리하시면 충분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부 다 PPT를 제가 다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할 겁니다. 할 겁니다. 그러세요. 한 개도 안 빼놓고 다 할 겁니다. 지금 다 만들어 놨어요. 되셨죠? 오늘 들어가 쉬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